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협상 결과를 놓고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잘된 협상일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지요. 하지만 줄 사람, 받을 사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노사 타협의 결과보다는 갈등의 과정만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사용자 측, 특히 소상공인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불만 강요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격앙된 상황이고요. 노동자 측도 2020년 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고 있는 노사 양측 입장 모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치러진 2018 러시아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으면서 우승컵을 거머쥐었죠. 이로써 약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구촌 최대의 축제 월드컵은 또다시 4년 뒤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16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만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꺾으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4부에서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월드컵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다음 달에 열릴 아시안게임 이야기까지 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최저임금에 관련된 오프닝 멘트 있었는데요. 네. 결정됐습니다만 결정을 놓고 갈등이 굉장히 좀 커요. 예, 을과 을이 대치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이제 이번에 사용자위원 예. 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에서 부결이 됐고, 그 직후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미 불복종, 네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본인들이 원하던 거하고는 좀 달리 생각보다 예. 많이 지금 이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7일에 긴급이사회, 그러니까 내일 긴급이사회 거치고 24일 총회를 거쳐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또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 측도 동맹휴업을 이미 예고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연답니다. 그래서 실행 여부를 이제 결정할 예정이라고 네네. 하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심야 할증제도 지금 예고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도 역시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쪽은 역시 정부 쪽에서 뭔가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네네. 대안 중심적으로 일단 이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 따로 입장을 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쪽에서 입장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지금 뭔가 지금 대책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는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안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네네.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방안들이 지금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면 재검토해라. 네네.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최저임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금 전에 언급하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이 같은 대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갈등의 해결책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이슈가 또 나오면 또 여기에 또 이해관계가 또 얽힌 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북미 장성급 회담이 열렸는데 네. 오늘은 또 실무회담도 갖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 송환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다가 계속 네네.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어제 2시간 정도 장성급 회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무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12일에 이제 북측에서 그러지 말고 장성급으로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에서는 인민군 중장이 이제 대표로 나왔고요. 유엔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미군입니다만, 참모장,
공군 소장 참모장이 예, 예. 이제 대표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회담 뒤에 이제 따로 발표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네. 회담은 굉장히 생산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 예, 그런데 뭐 이번은 회담하고 나서는 늘 생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생산된 건 별로 없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죠. 그리고 뭐 이미 수습된 유해들의 송환 문제를 비롯해서 다음 단계들을 조율하기 위한 이 실무회담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유해 발굴 작업이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그 이번에 이제 송환하기로 했던 네네. 그 유해의 경우에는 27일 날 예. 그날 이제 송환하기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네. 그날이 이제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네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좀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한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러니까 북측에서 역시 이제 북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종전선언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성급 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요구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대북 관련 이슈 가운데 굉장히 인권과도 연결돼 있는 민감한 이슈인데 이게 지난번에 그 집단 탈북한 여정호원들 네. 관련된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아주 이게 좀 미묘한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이게 의외로 또 폭발력이 또 예, 있는 예.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듭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중국 저장성 북한 유경 식당에서 종업원 13명 그리고 이제 지배인이 예, 함께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배인 허강일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기획 탈북설을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한 건데요. 좀 이번엔 내용이 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쪽 사람들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에 네네. 동남아시아에서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니 거기서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 정말 이렇게, 구체적이네요. 예, 예. 이렇게 꼬셨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갈등을 하니까 이 종업원 데리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네네. 그동안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실을 북한 대사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오게 됐다는 거고 대다수 종업원들은 동남아로 가는 줄 알고 이제 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야 그래서야 네네. 이제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뭐 일부 여정원 이제 면담한 후에 네네. 원하는 사람은 북송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관련자들 처벌 필요성도 그때 이제 함께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예. 통일부는 아직은 뭐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네네. 유엔 쪽에서도 이런 그 반응이 나온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예.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이미 고발이 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도 아마 후속 조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건가요? 방탄소년단의 일부 뭐 멤버에 대한 살해 협박이죠, 이게 지금. 네. 예.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와서요. 지금 LA 경찰 쪽에서 지금 이제 조사에 들어갔더라고 하는데, 뭐 이게 문제는 이제 벌써 세 번째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 한번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실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제 지난 3월 달에도 이제 방탄소년단 미국 애너하임 공연 앞두고 이제 지민을 위협하는 글이 이제 올라온 적이 있고 5월 달, 9월 달 또 미국 공연할 때도 유사한 그런 글이 이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지민을 겨냥한 그런 살해 위협 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팬이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전환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소속사에서는 이번 세 번째 위협도 잘 막아낼 거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팬들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미국이다 보니 이제 글쎄 더 말이에요.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네. 뭐 참 국위를 선양하는 참 젊은 청년들인데 드릴 텐데요. 뭐 안전에 위협이 가한 일이 그렇다고 우리 없었으면 특전사를 파견을 할 수도 없고. 네. 예, 아무튼 좀
ቍ끗하게 해외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40여일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의원,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죠. 이제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후반기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될 수 있을까요? 주승용 신임 국회 부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출범한 국회인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역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부의장이라는 것이 특별히 할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라는 데가 국회의장단의 역할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원내대표단의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하지만 부의장의 역할로서 저는 이 소통과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예.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되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상을 한번 정립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는 3개의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네네. 이제 후반기 국회는 4개의 교섭단체가 그렇죠. 예.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네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거의 대부분 그 양당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세력이 없어서 예. 허구한 날 그 싸움질만 하고 발목 잡는 일이 빈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3당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해서 네네.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4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잘못되면 또다시 네. 2대2 구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네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양당 체제처럼 국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중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협치의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살려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중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취임 일성으로 협치, 첫째도 협치, 둘째도, 셋째도 협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정부 여당 책임론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문희상 의장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네. 또 그분은 그 민주당 시절에도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수시로 하셔가지고 네. 위기 돌파에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평상시에도 야당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국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여야가 이렇게 쟁점이 돼 있을 때 여당의 그 통큰 양보가 지금까지 없었다. 네네. 그리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어떤 발목 잡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장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을 충분히 이루어내실 분이다. 네. 이분은 여당이 모든 국정에 책임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국회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여야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특히 여당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문희상 의장님은 우리 국회를 잘 운영해 나가실 분이다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정말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해오셨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네네. 그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국회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도 정기적으로 야당 지도부들을 좀 만나고 또 정기적인 회동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가장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의장단들도 여야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꽉 막힌 국회가 어느 정도 소통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반기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무려 한 10,000건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안 처리율이 한 27%, 3,564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대 같은 기간에 그 국회 법안 처리안에 비해서 또 훨씬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자, 앞으로 후반기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그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생 법안을 좀 최우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전월세 인상 제한법 같은 것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네네. 제가 작년에 대선 전에 원내대표를 할 때 그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네네. 그 당시에 여야가 추진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방송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뭐 규제 프리즘법 같은 것. 네네. 또 요즘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시급하게 거의 합의를 다 해놓고. 네네.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것이 어떤 이념적인 법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 야당이 되고, 또 야당이 여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한쪽에서 하자면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네네. 방송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한국당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당이 찬성을 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네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는 규제 프리즘법도 그 당시에는 한국당이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를 하고 예. 이런 법은 저는 이념의 법이 아니고 당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여야가 바뀌어서 찬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네. 이런 법안들이 좀 우선적으로 처리만 되어도 상당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법안들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그런데 민생 관련 법안 언급하셨는데요. 뭐 국회는 이번엔 잠시 좀 비껴나 있긴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외에 국정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네네.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그 추진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주 저조했다 보니까 지난번에 15.16% 정도 올려서 7,530원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다가 이번에 또 8,350원으로 해서 또 10.9%를 올려서 저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많은 그 경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모든 이런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예. 것은 좀 국회와 내각이 좀 중심이 되어서 토론 끝에 결정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 쪽의 기능에 대해서 이번 그 상임위 구성 앞두고도 많은 그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앞으로 법사위의 권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또 어떤 권한은 또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법사위를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상당히 어떤 기싸움이 벌어진 이유도요. 네네. 이 법사위가 어떤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률안이 체계 자구심사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까지 침범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다반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의 권한 또 그 기능을 약화시켜 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임위의 그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기회에 그 법사위의 그 어떤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야가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법사위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네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100일 이상 계류되어 있는 상임위는 통과해놓고 네네. 그런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법안들이 다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오신 김에요. 최근엔 국회 그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 뭐 폐지 법안도 발의된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부의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특활비의 문제를 당론으로 네네. 폐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의장에 출마하면서 당론에 따르고 네네. 특활비 문제는 많은 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이게 지금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영수증 처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진 이 특활비가 국회에 너무 많이 배정이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시각이 많거든요. 네네.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활비를 최소화시키고 네네. 업무 추진비로 책정을 해서 예.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전당대회가 연기가 됐는데요. 차기 그 당대표,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대표가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당대 준비위원회 저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당 간의 지금 신뢰 조성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우선 단합하고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마도 2020년 총선 전에 또 한 번의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정계 개편은 우리 중도 개혁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당 대표는 두 당에서 거부감이 적은 분. 네네. 그리고 두 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앞으로 정계 개편 과정에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식견과 비전을 가지신 분. 이런 네네. 분이 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소통과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국회 부의장 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이어가도록 하죠. 8,350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돈의 의미는 어느 정도 무게로 다가오시는지요? 1시간 일하고 받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된 이슈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저임금 10,000원의 대통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 줄 수 없다.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이런 강도 높은 후속 대응도 예고가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소상공인의 불복종 반발에 노동계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의 점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당사자에 해당이 될 텐데요. 편의점 점주협의회 성인재 공동대표 그리고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편의점 점주협의회의 성인재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인재입니다. 네, 성 대표님. 최저임금이 지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금액에 대한 평가,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이 네네. 8,350원이 되던 10,000원이 되던 네네. 모두 찬성을 합니다. 네네. 예, 그 찬성하는 이유는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예. 저희 그 자식들이 이렇게 좀 일을 하면서 정당한 시급을 받는 거를 좀 좋아하겠죠. 네네. 환영합니다, 일단. 네. 자, 근데 문제는 좀 같이 공감하고 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네네. 준비 없이 바로 이렇게 급박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대립하는 어떤 그런 대립하는 그 관계가 보이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전에 주승용 국회 신임 부의장도 비스름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향에는 동의했는데 문제는 속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속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그 속도를 저희가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제도, 그다음 지원이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너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2017년도에 이제 저희가 2018년도 맞이하면서 급박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오르라는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거에서. 그러면 이번에 2만 원이나 최저임금을 올릴 테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정부에서 본사에서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제도는 이런 걸 계산할 테니 좀 힘들더라도 네네. 같이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저희도 환영하고 굉장히 좋죠. 예.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네네. 당일날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는 그래갖고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사용자들이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거의 보시면은 사용자 측부터 시작해서 공익위원 그다음에 이쪽 분들의 대부분 보면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현재 실제로 여기 생활이 아주 가장 근접한 그런 분들이 좀 와서 좀 협상을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닌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런 방법으로 좀 대책을 세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스스로가 0%는 어떤 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서울시에만 또 저희 자영업자들 편의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울시에만 극한된다면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묻힐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지자체끼리 협조를 해서 이런 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꺼낸다면은 저희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또 함께 일을 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칫 을들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가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가불병보다는요, 현재
절박함이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 예. 그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저희 자영업자들도 같은 절박함이 서 있는데 지금 행복해지는 건 조금 미루더라도 네네. 이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 여러 가지 제도와 그다음에 뭐 정부 그다음에 각 프랜차이즈 본사 그다음에 어떤 그 지금 부적절한 제도들 이런 걸 다 같이 해갖고 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부 일간지에서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보다도 더 많이 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극단적인 그 비교를 이렇게 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네. 자기가 그 본인이 사장이 한 12시간 정도 근무해도 네네. 70만 원 정도만 손해지는 경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오죽하면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등 해결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 편의점 업계는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은 없고요. 네네. 예. 일단 이 해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네네. 그다음에 각 프랜차이즈 본사, 네네. 그다음 제도 개선,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가 일정 사회 부담하는 그 편의점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게 어떤 비율적으로 좀 적절하게 조화가 돼갖고, 네네. 예. 이 사태를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여 정도 기간 동안에 편의점이 두 곳 있었는데 한 곳이 없어진 거를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발견을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이 이번 최저임금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네네. 편의점이 각 본사별, 각 브랜드별로 한 300개에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줄었어요. 예, 예. 예, 그만큼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네네. 예. 거기에 또 요사이 이제 근접출점이라고 그래서, 같은 브랜드과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네네. 다른 브랜드에 거리 제한이 없어요. 바로 옆에 갖다 이렇게, 예. 바로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서로 자제하고, 서로 양보하고, 예, 그런 사회가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반목, 그 다음에 갈등으로만 비춰져서 네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있는 지금 인터뷰이니까요. 대표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성인재 공동대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한 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이야기인데요.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접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청년유니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임으로 일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은 그쪽에 일하는 분들의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하실 텐데요. 조금 전에 편의점주 협의회 성인재 대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일단은 편의점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청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도 무조건 최저임금 다 올려야 된다,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최저임금 탓으로 비춰졌던 지난 올해 최저임금 오르고서 그런 논쟁의 과정에서 네네. 이제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논쟁되는 양상이 굉장히 소모적이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편의점주협회 대표께서도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너무 준비 없이 이 같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펼쳐진 거에 대해서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그런 준비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정부나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된 다음에라도 이제 계속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논의들이 계속 최근까지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준비가 없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는 네네. 좀 더 사회가 생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네.
이게 그 최저임금 8,350원과 관련돼서는 사실 노동계에서도 결국 높은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조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노동계 전반에서는 산입범위 이번에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네네. 특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도 많이 타격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조직 저임금 청년 노동자들 대다수에게는 산입범위 문제보다는 인상 액수 자체가 더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이 대다수의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최저임금 1만 원 구호에 담긴 어떤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그런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최저임금 1만 원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노사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 경제활동 시작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최저임금 이 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달성 여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더 쓸 것인가,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그 속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연구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고용 지표들을 봤을 때도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령이나 성별 계층별로 봤을 때 그럼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에서 이제 고용 감소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고용의 감소나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이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비의 인상보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인건비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시니까는 당연히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맹점 수수료 문제나 가령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이 이제 계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길을 가면서도 그냥 보면은 사실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럼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건비를 아무리 인건비를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들의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을들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을들의 갈등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수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을들의 갈등으로 최저임금이 비화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루빨리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일단 최저임금이 이제 논의되는 양상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나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저희도 그런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그런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3부에 뉴스 듣고 찾아오겠습니다.